어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오늘은 저한테 전투력이 막 만렙 되는 거 있잖아요. 만렙. 예. 확 생기는 거. 음. 그런 느낌이어 가지고요. 오늘 방송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최강의 조합이지 뭐.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예. 어 정봉주 의원이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나오나 봤더니 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예.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4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에너지가 넘치시는 게 보여요. 여기저기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봉주 회춘이었구나 이런 얘기. 40살이 회춘이 뭐 있어. 그 자체로 젊은데. 이제 아니 40 넘고 나니까 좀 힘이 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몇 달 동안 다시 신발이 받으면서 예.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어김없는 애언이 딱 다 들어맞았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최경영 KBS 뉴스 오더도 예. 그 유튜브인데 한 100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00% 청구하죠. 그러니까 청구해요. 그리고 2분 있더니 구속영장 청구 딱 되니까 그 사람도 아이고. 신내림 오는 경험했어요. 자, 무서우신 분과 함께 오늘 두 가지만 딱 예언해 보겠습니다. 무속에서 오신 분? 무서우신 분. 그렇게 들리시죠? 자, 봉도사와 함께 예. 출발. 자,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 뭐 사실 다 예상돼서 놀랍지 않은데요.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저놈이 저 짓을 할 거야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저 짓을 하면 가짠잖아요, 그냥. 예. 원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상한 대로 그냥 가는 거. 왜냐하면 그 예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 일,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근데 오늘 구속영장 청구한 걸 딱 보고 일단 우리 의원님께서는 무슨 생각 드셨어요? 딱 그 영장 실은 거 딱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 저는 이게 이제 임계점 온 것 같으네. 깔딱고기에 임박하고 있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 계속 빨리 쳐라 그랬거든. 사정없이 쳐라 구속영장을.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네. 일단 영장 친 것까지는 기정사실이었으니까 예. 무엇로 칠 것인지를 딱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 깃발 하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그 깃발에 근접하는 결과를 내놓아야지. 근데 전혀 다른 깃발을 파란색 꽂았는데 빨간색 깃발을 들고 봐! 이재명 구속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보면서 예. 정말 전 새삼 놀랐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자, 어쨌거나 하나씩 알아볼게요. 지금 대장동 뇌물은 영장에 넣지도 못했어요. 엮으려고 보니까 역대 최대 환수했던 5천만 원 이거를 숫자를 깎아가지고 요거를 배임으로 엮었단 말이에요. 예. 일단 이 건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대장동 뇌물이라고 그렇게 설레발치고 몇 년 동안 난리를 쳤던 결과물은 결국 배임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딜레마에 전 좀 빠져 있어요. 이거를 오늘도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가면 이제 제가 이걸 큰 줄기를 얘기해야 될지 아주 마이크로 디테일한 부분에 한두 개를 뽑아야 될지 이제 이걸 방송 나갈 때마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새날과 정봉 TV 합방은 진짜 우리 진영에 이분들은 다 전사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전 자주 들려. 그게 뭔가 봤더니 이분들 방송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거야. 전파하기 위해서. 예, 요걸 가서 얘기하려고. 뭐 2번, 3번 들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들으면서 막 집중적으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굵직한 테마만 얘기할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부분을 뽑아내서 좀 자극적인 부분을 갖고 세게 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굵직한 얘기, 디테일한 얘기를 다 엮어줘야 돼요. 그럼 일단 디테일을 좀 알려드리면 네. 위례 신도시는 사업자들한테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부패 방지법 위반. 예. 두 번째, 대장동 첫 번째는 7,886억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예. 그리고 그 대장동에 하나가 더 건 게 배임 특경법 위반. 요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건으로 대장동은 배임이라는 거고 성남 FC는요 더 깜짝 놀랐어요. 성남 FC 광고비가 들어온 돈 있잖아요. 예. 요거 133억인가? 요거를 뇌물로 엮었어. 예. 그러니까 대장동은 뇌물로 엮지를 못하고 성남 FC 광고비를 뇌물로 엮었어요. 근데 그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33억 5천만 원을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함. 특가법 위반 뇌물로 걸었죠. 성남 FC는. 그러니까 예. 이게 처음에 대장동 파다가 안 나오니까 예. 다시 팠던 게 그러니까 무혐의 받았던 성남 FC. 그렇죠. 그러가 지금 저 위례 신도시로 갔다가 막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대장동 뇌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장동은 사업자들이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환수한 금액이 5천억이 넘는데 예. 요거를 이익이 너무 많이 가져가게 했다고 배임. 예. 성남 FC는 성남 FC가 받은 광고비를 이재명이 받은 것처럼 뇌물. 예. 이게 도대체 무슨 결과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쟁의 여지가 무척 많은 게 그 경선 때 이제 우리 측 후보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흘렸죠. 그리고 이제 보도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선 과정에서 우리 측을 공격한 게 뭐였었냐면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냐.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 이게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처음에 물고 늘어져요. 저쪽 후보가. 예. 그런데 작년 7월에 이 중앙지검 1부, 2부, 3부 부장검사들이 싹 바뀌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수사검사들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뀌냐면 슬금슬금 천화동인 1호 700억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는 그러면서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 700억은 나를 그거로 뇌물로 기소했지만 1단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돈 내 돈 아닙니다. 나와 김용과 정진상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해서 요때 뇌물이 됩니다. 뇌물. 그래서 그 대장동의 천화동인 1호를 갖고 뇌물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버전이 어떻게 바뀌냐면 유동규가 싹 빠지면서 사실 내가 좀 잘못 얘기했다. 나하고 김용 정진상과 나누기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성남시장 측 목이라 그랬어요. 시장실 측 목.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슬그머니 놓여. 그다음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은 뭐냐면 2025년에 이재명이 받기로 했고 저축을 해놨다. 저수지에 파킹을 시켰다. 2025년. 이게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럼 지들 이렇게 수사를 했으면 여기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지금 푸른나무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그게 없고 4,895억 상당. 그러니까 여기서 1,830억이 성남시 몫으로 돌아갔고 성남시가 1,830억 말고 약 한 4,000억을 더 기부 체납 등등으로 받아갖고 성남시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게 있거든요. 그건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 선거 때 내가 대장동에서 5천억 넘게 환수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했었는데 대법원이 환수한 건 맞다고 해준 사건을 그래 그게 무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고 무죄를 냈는데 이걸 다시 갖고 와서 그때 성남시가 얻은 이익이 5천, 그러니까 환수한 돈이 5천억이 아니다.
이 이야기하고요. 예. 결정적으로 지금 428억 뭐 사후 뇌물죄 같은 거 예. 이를테면. 근데 요거는 이거는 왜 안 들어갔냐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추후 수사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럼?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처음에 이재명 그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것이다라고 해놓고 전체 돈이 700억, 경비 세금 빼고 428억. 요거를 선동하려고 하다가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 전에 경선 자금으로 정진상과 김용을 통해서 돈을 받아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 이제 대선 경선 자금했고 그건 또 선거법으로 걸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구속영장을 보면 428억도 없고 대장동 뇌물도 없고 이재명이 사업자들한테 막 정보 제공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남 시민한테 돌아갈 이익을 사업자한테 돌린 배임. 아니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아니 뭐 이런.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그 푸나님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에다 그 얘기도 우리가 역으로 물어봐야 돼요. 너네들 그 정진상과 그 김용이 받아서 2011년 3월에 줬다며 이재명에게 경선 자금으로. 그럼 그거로 지금 2명을 구속시킨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여기 왜 빠졌는데? 경선 자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거 또 빠져요 여기에. 그건 뇌물과 경선법 같이 들어간 공선법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두 가지 이 검찰의 그 코미디 플레이라고 하는 거 지적 동시에 또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거 이제까지 기사 그냥 긁어댄 기자들란 이 그 펜 물고 자결해야 돼요. 펜 물고 자살해야 돼? 요즘은 이제 키보드니까 키보드로 머리 박혀 자결해야 돼. 이게 아니 이제까지 얼마나 이걸 갖고 기사를 써댔습니까? 검찰이 흘려주는 대로. 왜 못 넣냐? 추후에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증거 못 찾았다 이런 소리잖아요. 와 근데 대상이 정봉주도 아니고요. 제1야당 대표예요. 현역 의원이야. 초유의 상황 아닌가요? 야 뭐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반 국민 중에 개돼지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재명이 죄 지었나 보다 할 거예요. 죄 없음이 드러나고 이게 구속영장이잖아요 지금. 엮고 해서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뭐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라고 했다가 나중에 표창장 유죄였다고 유죄 받아내는 스킬처럼 엮었더니 결국 대장동은 배임, 성남 FC는 마치 이재명이 133억 원 뇌물 받은 것처럼. 네. 아니 이게 무슨 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냐고 지금. 그런데 이게요. 그 검찰 쪽에서 나는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누를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한 거거든요. 아직 기소하진 않았어요. 기소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친 거는 구속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좀 명시한 거고 요걸 근거로 해갖고 이제 기소를 합니다. 기소. 이제 구속영장을 일단 그 불발이 될 거고 기소할 때 이제 공소장을 쓸 거거든요. 공소장에서는 요 내용이 또 바뀔 거예요. 요게 검찰이 그 처음에 이제 네. 언론 플레이하면서 걸었던 게 토착비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토착비리여서. 근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속해야 되는 이유가 토착비리여서 그 사안이 엄중하다 그랬어. 예. 근데 막상 구속영장에는 구속해야 될 만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아니 이런 거에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구속영장 발부할 때 딱 3가지 포인트를 보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첫 번째, 두 번째가 도주예요. 세 번째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자, 요 3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증거인멸 대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 증거 어떻게 인멸을 하죠? 그렇지. 자, 도주요? 도주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검찰 그러니까 공식이 있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해당이 안 돼요.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도주 못 한다고 봐요. 아니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내려놓고 어디로 도망가. 아니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는 일단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잘 알려진 사람들은 도주의 우려는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요. 증거인멸은 지위가 높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도주의 가능성 없어. 그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황을 잘 모르는 30-40% 그런 분들에게 이재명은 죄가 있어라고 하는 쇼를 하기 위한 마녀 사냥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저는 사실 영장 청구 오늘 할 거라는 거 알고 네, 알고 있었어요? 어제 아니면 오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긴장했던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뭐가 나오는 거 아닐까? 그걸 디미는 거 아닐까?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겠지만 예. 근데 이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속영장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을 칠 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뭐 하나가 결정적인 게 있어야 돼요. 예. 소위 말하면 스모킹 건 있어야 돼.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치 수사라는 게 그냥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거 쭉 보면요. 이번에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쭉 알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남지청 형사 3부에 수사하여 이송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남 FC거든요.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또 수사하고 있었던 것 있었고, 그러니까 세 군데서 수사한 게 지금 다 결론이 모아진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분들도 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이제 그쪽 이제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 특수부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검사들이나 이번에 지금 검사들이나 똑같지 않아?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특수부 검사들은요 항상 카운터 어택, 그러니까 반박을 염두에 두면서 무척 정교하게 이걸 짜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정교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냐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위에서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야, 위에서 병풍 다 쳐줄 테니까 대충 놓어 그냥. 빨리빨리 해 이런 거야? 예, 무조건 쳐. 이 논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있던 수사를 하고 있던 특수검사들이 정교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교하게 하는 걸 몇 번 사건 치다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제가 요즘 한동훈 법무장관 이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 이분이 디테일이 없구나. 민주당에서 디테일을 갖고 공격을 못하니까 민주당이 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테일을 정확하게 아는 제 눈에는요 한동훈이 디테일을 몰라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습니까? 이 얘기는 그것밖에 없잖아 지금. 동훈이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 예? 뭐라고요? 의원님 질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 제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질문 이상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죠. 참 어쩌고 이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작 답변하세요. 그럼 질문하세요. 항상 그거예요. 답변하세요. 그럼 질문하세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 한동훈 얘기할 때 보면.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칼을 뽑았는데 지금 뭐 썩은 호박이라도 썰어야 되는 그 상황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에도 우려도 없으니까 검찰총장이 밑자락을 딱 깔아줘요. 그게 오늘 구속영장에 사실상 포함된 게 뭐냐면 검찰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중대한 사안일 때. 사건이 되게 도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두 개는 없는데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중대한 사안이 뭐냐 했더니 토착필이다. 그러니까 논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혐의의 내용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 다른 검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구속영장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불구속 수사 원칙은 헌법 정신입니다. 지금 헌법 정신 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속으로 해야 될 아주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딱 두 가지예요. 범죄 혐의는 일단 소명이 될 것이고 증거로 자꾸만 인멸을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둘 다 전혀 없거든요. 그럼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우리는 이제 디테일 따지는 사람이니까 이 내용 갖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당에서는요. 도대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 당은 이게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깨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너네 이거 기본적인 인권 유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헌법 정신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증거인멸, 어떤 증거인멸을 그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는 거냐? 또 어떻게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거냐? 그걸 제시해봐라. 그렇죠. 그렇게 큰 줄기로 싸워줘야 돼.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사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 같은 게 났어요. 예. 근데 이 사람 사회적 유명 인사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이야. 얘는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구속하지 않으면 안 돼. 도주하니까. 예. 그러면 이런 논리를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밀고 있는데 예. 사건의 실체 속에는 증거가 아직도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므로 구속해야 된다. 이 예. 논리를 지금. 자,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이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증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를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요. 변호사들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번에 내가 그 김건희 특검 판결문 나온 걸 보고 지금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냥 그 진보든 보수든 이 구다리 이거 그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발언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판결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판결 정신을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이게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 211억 상당을 그 위례에서 이득을 취하도록 했대요. 이 기록 다 어디에 있죠? 이거 성남시청에 다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청에 가서 지금 증거를 인멸합니까? 설사 있다고 친다면. 참. 아이고. 그 다음에 786억 상당의 이득을 취했는데 여기에서 특경법 위반 배임이 4,895억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성남시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손해를 끼친 모든 근거들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청에 그대로 있어요. 그 성남시청 몇 번 압수수색했죠? 지금까지 이재명 잡는다고 300번 압수수색을 했어요. 300번. 어마어마하다 진짜. 300번이요. 다 합쳐가지고. 자, 그럼 그 있는 걸 지금 그렇게 압수수색하고도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잘 숨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재판을 받아보면 뭘 절실히 느끼냐면 디지털 시대에는요. 증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말씀드리는 것들 아픈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 성남 시절에 막 했던 거 그거 녹음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록이거든요. 아날로그 기록은 종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디지털 기록은 숨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핵심이 이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사회에 웬만한 부모들 판검사 자녀들은 다 했을 법한 입시 관련한 거 조국 장관 입시 비리로 유죄를 주듯이 지금 대장동을 배임으로 걸었다면 영원 1원도 환수하지 못한 세금 1,000억 들여가지고 1원도 환수하지 못한 부산은 뭡니까? LCT.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죠.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은 일을 조국만 유죄 때리는 것처럼 국민의힘 부류는 자기들 세금 들여가지고 환수 영원도 못한 부산 LCT는 기소조차 못하면서 저기 지금 5,503억을 환수한 성남 대장동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걸고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발 더 나가갖고 왜 배임으로 걸었을까? 이게 뇌물이나 이런 등등으로는 그 428억 그 천호동 1호 이런 건 위험하다고 본 것 같아요 본인들이. 뇌물 잘못 걸었다가 이게 위험할 것 같은 게 배임으로 걸었어요. 근데 배임은요 일반 기업들도 배임 횡령인데 횡령은 유죄 나오기가 유죄 입증하기 쉽습니다. 근데 배임은요 변호사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10건이면 9건이 무죄예요. 그럼 일부러 어떤 검찰이 이재명 무죄를 주려고? 아니죠. 배임을 딱 거는 거는 무언가 걸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무언가 걸어놔야 되는데 그걸 걸어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구형과 선고도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재명 죄 있다라고 20-30%한테 오늘 호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때 배임에 이러고 무죄 나오면요. 정봉주 가짜 밑으로 2018년에 걸어놓고 한 5,000건 기사가 나옵니다. 왜 그걸 다시 소환하세요? 소환해야 돼요. 그 무죄 나왔거든. 대법까지 무죄 나왔는데 무죄 나오면 기사를 안 써.
그러니까 지금도 공중파 나가면 댓글이 가끔씩 들어와요. 이거 성추행범 아니야? 그래서 야, 이 개쉐이야. 그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안 하거든요. 이재명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이거 2년 3년 동안 질질질 끌다가 무죄 나옵니다. 그거 100%고요. 예. 그러니까 배임으로 건 이유가 배임으로 일단 걸어놓고 뇌물 받은 증거를 찾겠다는 일종의 고리 같은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럼요.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아이고. 찾아낸 게 결국 이거라니요. 정말 검찰이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들 실력은 대단하다고 보지 않고요. 검사나 변호사나 뭔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적 감정에서 봤을 때 이건 코미디예요. 있을 수가 없는 코미디고 검찰 혼자만 지금 혼자 모자란 것들이 이재명 죄를 찾겠다고 지금 임시로 뭔가 이렇게 지하철에 빈자리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가방 던지는 거랑 똑같은 행위 한 거예요 지금. 정말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거. 자, 이 이야기만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얘기 계속해도 돼요? 아니 지금 더 따져볼 게 있어. 예.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으니까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오겠죠. 예. 그렇게 한번 나가 보시자고요. 예. 다른 디테일들은 이따가 시사방송에 다시 조금 더 할게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이 당론으로 하겠다고? 찬성도 꽤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 근데 지금 당론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나요? 당론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조응천 저거 허위 사실이에요. 당론으로 하겠다고? 물어보는 척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론으로 결정한 적 없어요. 조응천이 현역 의원이지만 당내 나는 중요 당직자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이거 당론 결정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이거 당론 결정하는 거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있어요. 이건 이심전심이거든요. 당론 결정 안 해도 부결시킬 자신이 있는 거죠. 다른 면에서 보면. 당론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조응천은 보세요. 아마 조응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러다가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뭘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그럴 땐 얘기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아니 여기 한번 불러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정봉주 TV에 불러볼까요? 그럼 이건 당론 결정 안 합니다. 당론 결정하지 않아도요. 의원들이 지금 로텐다고 그래서 90명 앉아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 하라고. 당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럼 조홍천 의원이나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수사하고 3번을 소환을 했잖아요. 전대미문 역대급 사건이거든요. 없어요 이런 게. 한 번 정도 소환된 당대표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뻔하게 창피주게 하기 위해서 3번을 불러요? 없었거든요. 현직 당대표가 검찰청에 출석한 게 사상 처음이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홍천 의원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론입니다. 검찰 독재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공론화됐습니다. 그거는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야당을 탄압하는데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당대표를 소환했고 당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를 갖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조홍천 의원이. 그럼 조홍천 의원은 미리 이걸 선언을 해야 돼요. 당에서 검찰 독재 정권이 이재명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검찰의 탄압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야 돼요. 이건 검찰 탄압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죄를 진 거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정국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는 것을 수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써야 되느냐?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날리는 게 아니고. 불체포 특권을 보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예. 더구나 증거가 없잖아요. 없죠.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지금 조홍천하고 정의당의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왜 그러냐면 누가 바뀌고 있다고요? 조홍천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예. 그냥 영장 구속영장 사안을 봤더니 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과하다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 정의당도요?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자체가 예. 정의당도 지금 이걸로 어떻게 구속을 하느냐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성명이 하나 나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스모킹 건 하나 걸었어야 되는데 뇌물이라고 난리치던 그거는 배임으로 예. 그리고 성남 FC가 받은 광고비는 이재명 뇌물로 예.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장이 있냐고요. 저는요. 이거 스모킹 건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스모킹 건이요? 요 사건과 관련해서 요 딱 스모킹 건 거는 순간 이재명은 무죄다. 뭔데요? 아니,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 스모킹 건을 거는 순간 이재명 무죄가 너무나 명확히 되기 때문에 못 거는 거예요. 아, 나 참 진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론으로 결정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에게 제가 공히 말씀을 드리면 당 대표를 이렇게 3번씩이나 소환하고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하잖아요. 정권은 바뀝니다. 언제든지. 이거 이번에 용인해 주면요. 이거는 검찰의 입법부 장악 사건이에요. 그리고 국힘의원들도요. 이거 반대표 던져줘야 돼요. 정권 바뀌었고 니들이 야당 됐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검찰 수사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렇게 똑같이 치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찬성해 줄까? 이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진짜 독재 정권의 행태다. 그럼요. 이거 찬성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지난번에 그 이태원 국정조사 12구 참사 국정조사 찬성이 220표 나왔거든요. 이거 이번에 220표 정도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국힘의 반윤 비윤 의원들 한 40명쯤 되는데 그분들께 제가 호소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입법부를 검찰의 총칼로 짓밟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유죄라고 확신하고 있으면요 정말 당당하게 불구속 수사를 해야죠. 무죄 추정이 원칙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요. 헌법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에요. 근데 이번 검찰 들어오고 이번 정권만 들어와갖고 구속이 남발하고 있는 거야. 김용, 정진상, 죄 있다고 너희들 그냥 몰아놓자고요. 그래도 불구속 재판입니다. 내가요 정봉주 의원한테 한 2억 정도 뇌물을 줬어. 예. 편의를 봐달라고. 예. 증거는 없어.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걸 주장했으므로 예. 정봉주 구속. 딱 그 사안이잖아 지금. 예? 아, 근데 난 받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정치인인가? 정치인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구나. 뇌물에 해당하네. 받으면. 뭔가 편지를 봐줬어. 네. 특혜를 줬다거나 이런 네. 건데 아무튼요.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100%. 100% 되는데 저는 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더 많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69표 이상 나올 것 같은 게 네. 오늘 구속영장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기함한 네. 거예요. 와, 이렇게 조금만 알면 예.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를 그냥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지난번 이상민 탄핵안이 179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이 169명 다 출석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기권표가 거기 좀 있었어.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한 15표 정도가 다른 데서 온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국힘에서 3표 내지 5표 정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추정한 게 아니라 푸나님이 추정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상민 탄핵 찬성 때만큼 179표는 최소한 나올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걸 막 너무 자신하면 안 되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네. 이게 어찌됐건 체포동의안 100% 부결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망신 주기로 구속영장을 허접한 내용으로 쳤다. 이게 결론이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부결돼도 부결된 거는 별로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고 이재명 정말 죄 있네. 이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꾸만 모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정의당 등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정의당 어떤 정치인 수사받는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제대로 된 투쟁을 안 했거나 제대로 된 권력과의 싸움을 안 했거나 그래서 관심 바뀌었거나 예. 그렇다 보니까 정의당한테는 어떤 그 민주당이 좀 위험에 처했을 때 같이 돕는다는 어떤 동지의식보다는 우리 수사 받은 적 없으니까 이재명 예. 수사 한번 받아봐. 그리고 야당의 대표는 우리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포지셔닝 하는 거 있잖아요. 비겁하게. 예.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합리적으로 잘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재명을 정의당이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칼날은 정의당한테 와요. 예. 역사적 어떤 순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뭐 대충 예상을 해 주십시오. 우리 쪽집기 봉도사께서. 이게요. 재밌는 사건이 별로 소문나지 않은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어제 15일 날이요. 방통위 산하 조선TV 심사 조선TV를 재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광주대 윤석년 교수예요. 음. 그분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환장하겠네. 이거 지금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건데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방통위에서 직구 국장급 2명 구속됐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 TV조선 그 TV조선 평점을 고의로 낮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 점수를? 뭐 이제 그런 혐의로 구속시켰는데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 구속시킴으로 인해 갖고 지금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방통위원장 조기 사퇴해라. 방통위원장 사퇴하게 되면 그다음 무슨 현상이 빚어지냐면 방문진 이사를 싹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그럼 MBC 사장 가를 수 있고 또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명 구속시키고 난 다음 방통위 분위기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광주대 윤석열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뻑하면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이에요. 그러면서 야 55 클럽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정말 그 박정희 시대에 살던 그런 국민이 아니잖아요. 예. 그 수가 눈에 보이고 그 비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억지 수사를 한다는 게 오죽했으면 제가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 딱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 수준이라는 게 국민적 어떤 눈높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적 제거용으로만 써먹겠다. 수사권. 예. 저는 이거 윤석열 탄핵 사안이라고 봐요. 직접 증거만 나온다면. 그러면 탄핵감이에요. 대통령 마누라는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를 3번씩이나 그것도 사상 초유의 3번씩이나 불러다가 놓고 내용을 봤더니 실제로 선동했던 거는 걸지도 못하고 아니 어떻게 성남FC가 받은 광고비가 이재명의 뇌물이 됩니까? 뭐 이런 아유 정말. 어쨌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24일 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다음 언제 본회의에서 넘어온대요? 24일 날 24일 날. 24일 날 정도 넘어올 거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부결시키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한 다음에 재판 받으러 이제 다니겠죠. 그거 지겨울 텐데 그거. 저는 뭐 30년 이상 재판을 받아봤어요. 예? 재밌어요? 지겹습니까? 재미없죠? 지겹죠. 지겹지. 우리 집사람이 여장부일 정도로 배짱이 세고 이 깡다구가 좋은 사람인데 재판을 그렇게 오래 받으니까요. 지금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덜컥덜컥 놀래요. 저는 윤석열의 검찰이 도박했다고 봐요. 도박.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 진짜 뺏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여담인데요. 푸나님은 본인을 개의 종자로 얘기하면 어느 개 유형이에요? 저는 세포트. 그거는 이제 머리가 명석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나는 사람을 배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포트는 배신 안 하나요? 아니 보통 세포트가 그런 빨리 말씀하세요. 뭐. 아니 사람들 만나면 이제 좀 친해지면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저는 핏벌 때리아라고 있어요. 물면 안 넣는 거. 한번 물면 안 넣고 그 약간 불독 종류 아니에요 그거? 불독 종류인데 이제 영국에는 없어요. 어. 영국에는 다른 개를 너무나 많이 물어 죽여갖고 추방됐고
미 해병대의 그 피플테리어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왜 피플테리어를 좋아하냐면 피플테리어는 개 이렇게 이제 싸우면은 자기 목도 물려갖고 막 피가 질질 나잖아요. 투견하면. 근데 피플테리어는 싸움을 투견장에 나가면 꼬랑지를 계속 흔들어요. 싸우는 게 너무 좋아갖고 막 지가 물려갖고 죽으면서도 꼬랑지를 쳐. 이 새끼 사이코구만. 아니 저는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 딱 치는 걸 보는데 막 피플테리어처럼 꼬랑지를 치고 싶어. 싸움을 걸었네. 즐기는 거지. 이 즐기는 싸움의 끝은 검찰의 몰락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걸고 도박한 거예요. 예. 칼을 뽑았는데 그냥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던져놓고 예. 재판하다 보면 증거 찾겠지 이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또 군포에 국회의원 계세요? 군포에 이하경 의원? 이하경 의원? 거기가 지금 그 군포 전 군포시장 한대희 시장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갖고 청탁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그 이하경 의원을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게 저는 신호탄이라고 봐요. 앞으로요. 민주당 의원들 이러저러한 혐의로 줄줄이 수사 들어갑니다. 지금 민주당 이 재갈 물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독재 정권에서 하는 수법이에요. 우리가 이 정권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수박 그러고 비판하면서 저거 뒤에 뭐 걸려있다 뒤에 뭐 걸려있다 이런 얘기는 한간에 우리가 돌렸지만 돌아다니는 걸 봤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그 카드를 곧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치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똘똘 뭉치거든요. 민주당을 분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는 총 들고 와서인데 예. 지금 영장으로 지금 또는 압색 영장 이런 걸로 예. 계속 탄압이라는 표현 보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수사권 엿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게 오히려 오늘 구속영장 대충 요지 보고 얘네들 도박을 하면요. 얘네들 지금 밑장 빼기 하는 거거든요. 예. 손목에 잘라야죠. 저는 아니 그 밑장 빼기 하면요. 그것도 하우스 보고 밑장 빼기 해야죠. 지금이 어느 때라고 밑장 빼기 그러니까. 합니까? 손목 날아가는 거예요. 다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예. 요거는 극우 이직들한테는 통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검찰만큼이나 팩트 체크를 해왔는데 뭘로 걸지? 내가 진짜로 모르는 게 뭐 하나 있을까? 잔뜩 긴장하고 봤더니 세상에 대장동은 뇌물도 아니고 배임. 성남 FC는 뇌물.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적은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떨어지고 그럴 때 한 쿠션 때려갖고 간접적으로 그냥 해외로 나가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의 정치인이 그랬듯이. 그런데 계약 나갈 때 저는 뭐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 내심의 의사로 저거 나가지 말고 그냥 미국으로 가지. 근데 이제 계약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나갈 때는 내심의 의사도 반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나갈 때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거든요. 백도로 못 합니다. 그때는 당대표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심의 의사로 국회의원 나가지 말고 미국으로 갔으면 해외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있어요. 왜요? 왜? 미국에 갔으면 이거 안 했을까요? 했죠.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나와서 이렇게 전면으로 싸우는 것이 나는 맞는 선택이었다. 지금에서야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옳았음을 진짜 피 터지는 심정으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요즘에 반성 릴레이가 많네. 누가 또 했어요? 아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예. 사과한다 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건 이재명 대표도 사과했잖아요. 난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별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 하면 믿음 끝까지 믿어. 예. 저는 일단 그 기사를 아예 안 봤어요.
설마 하고 안 봤어요 그냥. 자 이제 정리하시죠. 예.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참 짧게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얘기해야 돼요. 아, 시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나 한 10분 한 줄 알았는데 45분을 했네. 재밌나요? 피플테리어. 계속 하죠 오늘. 아니 그 디테일을 다음 시사방송 시간에 또 다시 또 준비한 해야 게 돼요? 있어서 예. 또 나머지는 예. 이따가 정봉주 TV 아 정봉주 TV에서는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 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가? 어. 원래는요 정확한 시점이 3월 말 4월 초였었어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예. 왜냐하면 수사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한 3만 쪽이 넘어요. 3만 쪽 넘게 되면 이게 한 40건짜리 기록이거든요. 예. 40건짜리 30건 기록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전 검찰 인력이 총동원해야 돼. 네. 우리도 디펜스 하면서 변호사 10명 이상 들어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왜- 쓸데없는 말 때문에 길어지잖아 방송이요. 아니 이거 중요한 형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정봉주 TV 그러니까 내 말은 각자 헤어져 가지고 화요일 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처음으로 새날 덕분에 어. 동접 13,000명이 만을 드디어 넘었어.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이제 우리가 먼저 방송을 하고 예. 의원님 방송 우리 방송 끝난 뒤에 바로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다른 맥락에서 한번 맞아, 풀어 맞아. 보시자고요. 그리고 여긴 동접 한 2만 되죠 시사할 때. 뭐 이슈에 따라 다르니까. 예, 오늘 2만 해갖고 그거 다 우리한테 밀어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스파이님 부산사랑님 감사합니다. 예. 자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 이런 예. 얘기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보니까 쟤네들은 내가 봤을 때 여당이 자격이 없다고 봐요. 예. 정책이 있어, 인물이 있어.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윤석열 정권의 뭔가를 뒷받침해 주려면 예. 똑똑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안만으로도요. 예. 그 쟤네들 그냥 시궁창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거든요. 그 윤석열은 지금 민생도 못 챙기고 경제 외교 아무것도 못 챙기는데 국민의힘 권력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딱 두 가지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치고 국민의힘 휘어잡고 예. 이것밖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요. 진짜 이거는 넷플릭스에 올리면 막장 드라마 인터내셔널 1위 됩니다. 더군다나 이준석이 억울하게 물러났는데 그 예. 싸움에 연장전 되고 있어 지금. 거기 깍두기가 안철수처럼 보여. 그러면 제가 안철수 깍두기밖에 안 될 거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을 죽였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당원당규 바꿨어요. 그다음에 나경원 쳐냈죠. 그다음에 안철수가 또 올라오니까 안철수 쳤죠. 전 지금 이준석이가 당에 뿌리 내리기 다시 복귀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준석은 좀비가 됐어. 예,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준석은 뭐를 해야 되냐면 천하람한테 천하동인이 나올 뻔했네. 천하람이 선전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김용태하고 허은하 의원인가요? 거기 최고위원 2명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 3월 8일서부터 이준석 개인은 뭐를 해야 되냐면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공천 작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 정보는 줄게요. 9월 초서부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을 해요. 총선 나가려고. 예, 9월 초부터 사표 내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분은 어느 지역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새날과 정봉주 TV에서 계속 예측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금방 소문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요. 예를 들면 푸나님하고 저하고 그 광주에 무슨 고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제가 현역 의원이야. 근데 푸나님이 어디 장관급으로 있다가 사표를 내. 총선 한 9개월, 5, 6개월 앞두고 그 동네에 푸나 국회의원 나온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전화가 저한테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 근데 나는 안 가깝거든. 아니 이제 가깝다고 치고. 그러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후달리기 시작을 해요. 요 정보는 우리가 드릴게. 누가 사표를 냈다. 누가 어느 지역으로 나온다 드릴게. 그럼 이제 그때는 이준석하고 우리는 지금 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건 동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이 당대표를 중간에 그만둔 거에 대한 승복을 못하니까. 누구라도 승복 못하죠. 아니, 못하니까 천하람 등을 이제 소환해가지고 예.
딱 그거 아니에요? 천하람이 되지는 못해도 김기현 당대표 맡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데 못 막습니다. 못 막고 그러면 김기현이 당선된다고 보시는 거죠 현재는? 무조건 되는데 3월 8일 날 됩니다. 1차에. 야 여기서 또 도박을 하시네. 1차에 돼요. 맞아 떨어질 것 같긴 하다. 1차에 돼요. 최근에 100% 맞히시기 때문에 한 1차에 돼요. 대여섯까지 100% 맞히셔가지고 1차에 되는데 51%쯤 해서 돼요. 51%? 아니 많이 못해 간신히 턱걸이에요. 51.6%? 51.6 그렇죠. 구도타 세력의 후원들이니까 51.8% 하면 우리 정신을 위배하는 거 안 돼. 51.6%. 그러면 천하람이 안 되는 건 기정사실이긴 하지. 기정사실이죠. 그럼 최고위원은 약진하겠어요? 이준석 천하람이 지금 약진하는 이유가 천하람을 지금 펌핑하면서 천하람을 띄우는 이유가 사실은 이준석 머리가 좋거든요. 김용태하고 허나예요. 그래서 비대위를 못 가게 하려고. 지금 그 본선에 올라간 8명 최고위원 후보 중에 예. 6명은 친윤이고 예. 2명이 이준석 계니까 예. 표를 이준석 계가 한 30% 미만을 갖고 있더라도 두 사람 당선시키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준석은 15%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하고 합하게 되면 오버래핑 되는 부분 빼고 그러게 되면 그 내부에서 계산해 준 분들이 맥시멈 20%, 미니멈 한 15%, 그러니까 한 17, 8% 갖고 있을 것이다. 1인 2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김용태하고 허나 같이 찍게 되면 15%가 넘게 되면 당선표거든요. 그 2명 다 당선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 친윤이 그러면 청년까지 포함해가지고 3명, 예. 3대 2. 예. 함부로 물은 못하겠네요. 그럼요. 저번에 4명만 사퇴하면은 예. 당대표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함부로 못하죠. 근데 이제 지금 그 김기현이 되면 비대위로 갈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2명이 들어갔고 최소한 1명은 무조건 냅니다. 그 맥시멈 효과가 2명인데 그래서 천하람은 사실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천하람이 열심히 뛰어야지 그 최고위원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천하람이 끌고는 가는데 본인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전혀 없죠. 예. 근데 그 당대표 후보가 리딩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최고위원들이 힘을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은 김용태하고 허은하를 만들기 위한 픽픽처 중에 하나지. 그리고 천하람은 아주 이렇게 신념이나 이런 게 이준석처럼 강고한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천하람은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기는 이준석처럼 하지 않겠다. 계보를 만지 않겠다. 이러면서 좀 또 그 막걸리처럼 굴고 다니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하고도 대화하겠다. 윤석열이 대화할 뜻이 없는데 뭘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회색지대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용태, 허은하를 끌고 가는 그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심이냐 아니냐 이 논쟁인데 결국 저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마저도 검사식 도박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명예대표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대표제 그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명예대표제라고 하면 지금 당무 개입에 명분을 주려고 예. 명예대표라도 해야 사실은 지금 현재는 총재 역할보다 더한 거라고 있는데 저거는요 무척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참 열린우리당을 소환하면서 그 당정이 분리돼 있을 때 정부는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당도 실패하고 자 제도 탓을 할 거였어요. 왜 제도가 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제도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당정이 분리돼 있거나 당정이 하나 그 잘 소통이 되는 거나 문제는 뭐냐면 핵심이 이겁니다. 당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당을 존중하라는 얘기는 당에는 250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까지 포함해서 250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얘기가 민심을 반영하는 선출직을 꿈꾸거나 선출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심을 제일 제대로 반영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명예대표제는 뭐예요? 뭐 올라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명예대표제의 심각한 건 뭐냐면 국민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 뭐 어떻게 되든지 난 너네들 다 못 믿어. 정치인은 다 피의자로 봤던 검사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네. 총재 제도를 부활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잖아요. 니들은 그렇게 하라죠. 우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니들은 해라. 명예대표라는 게 무슨 네. 아니 지금 명예대표가 아니라 총재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명예대표라고 딱
아유,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그 얘기도 좀 들었어요. 뭐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인데 대통령실에 보고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잘난 척을 하고. 아니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다 그 전에 누가 거기서 이제 또 파견 그쪽에 이제 친윤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1시간 보고하면 55분을 본인 혼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도 그러나 보네요. 더 심해졌대요.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 예. 그 주변에 가면 소리가 밖으로 그래갖고 들린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간대요 그냥 다 진짜. 쫄아갖고. 정말 아유 우리 성렬이 형 진짜 나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이 쪼으니까 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식사는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거 쫄면 준비됐어 쫄면. 지금 김건희예요? 예. 쫄면 돈 내고 쫄면 먹어야지. 예. 진보는 쫄면 먹고도 돈 안 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 보수는 다 돈 내잖아. 참. 야, 이재명 대표의 흉내 내고도 창피해 죽겠네. 그러니까 어쨌건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사들의 수사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국에는 김기현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가 자기 포지션을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계 수장이 된 거지. 예. 국민의힘에 대표하는 무슨 뭐 당원 뭐 또는 여당의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예. 윤석열 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한테 결국은 리스크고 도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월 8일 지금 3월 8일까지는 관전 포인트 없어요. 뭐 방송에서도 계속 그 전당대회 하는데 사건을 덮었잖아요. 오늘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중에 한 측면인데 오늘 구속영장 외쳤어요. 전당대회 리스크 줄인 겁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 다목적 보석. 예. 전당대회가요. 이게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누가 그랬더라? 이현주 의원이 그래. 이현주 의원이 그랬나? 지금 망하고 있는 그 해당대회로 가고 있다. 해당대회. 예. 전당대회가 아니라 해당대회로 가고 있대요. 당을 해산하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8일 이후는 계속 그것만 보면 됩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공천 탈락자 누군가? 그러네. 예, 공천 탈락자 누군가? 그럼 이준석은 그 공천 탈락자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구심력이 무너지면서 이제 원심력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이준석하고 유승민한테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당선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게 지금 현 상태거든요. 예. 근데 김기현과 장제원 이 두 분의 특징이요. 급해. 이거 그 공천 학살 1월 말까지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가기도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서부터 공직자 사표 내는 사람들이 줄사표가 시작이 돼. 그럼 어느 사람이 어느 지역에 오는지 다 나와요. 지금 그 남영희 그 의원 지역에 윤상현 공천 탈락이에요 벌써. 그것 때문에 당대표 나왔다는 썰이 있어요. 그거 탈락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법제처장 지금 이름 기억이 벼랑간에 안 나오는데 법제처장이 거기 옵니다. 이가연이 댓글창에 써주세요. 예. 갑자기. 법제처장 그분이 거기 그 윤석열 절친 40년 지기. 아니 그리고 거기 사시 구순가 그래. 거기도 사시 늦게 됐어. 구순지 몇 순지 모르겠는데 법제처장이 거기 오는데 소문 파다해요. 그럼 윤상현 아웃이거든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완규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누가 9월 말 10월 초에 사표를 냈다 그러면 그거 누구 나와? 그 지역 공천 아웃. 우린 이것만 정리하면 된다니까요. 야,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현역일 때 다 떨어져 나오는 상태. 예. 잘하면 한 50석 남겠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43석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군소 규모의 유튜버들 계세요. 3월 8일 이후에는 김기현과 장제원이 일찍 칼을 뺄 거예요. 공천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서부터는 공천 배제 누가 되는가가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이 관전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 9월서부터 드러나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승민과 이준석의 정치적 포석을 놓는 행보는 6월 말 7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요 일정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새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새날이 새가 날아든다예요? 아니면 새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하세요. 궁금해졌어 벼랑간에. 아니 그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 새날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예. 그 박근혜 때 예. 거기에 무슨 새날 그러면 약간 좀 뭐 이렇게 막 좌파 삘이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느라고 예. 트위터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아. 했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이름 바꿨는데 뭐 새날로. 그냥 새날이에요 이게. 예, 예. 지금 그 말 안 쓰잖아요. 아, 아이, 그래요? 진짜. 아이, 제가 진짜. 좀 그 지체 현상이 심하게 갖고 앓고. 그래서 이제 요 일정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3월 8일 이후는 전면적으로 공천 배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그러겠지. 공천 배제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건 이제 그 어떤 포석이신지 제가 알게 예. 됐으니까. 음. 자, 여러분, 저는 윤석열이 이 과정들을 보면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재명 대표 영장 치는 게 분노스럽지만 한편으로 보면 죽으려고 영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는 절대 역사상 못 이겨요. 예를 들어서 엮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저는 국민 봉기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 100%가 아 이재명은 억울해라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신줄 놓지 않은 저는 100만 국민만 있으면 역사는 다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2월 18일이 국민 총걸기 촛불 행동 아닙니까?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좀 나와주시고 저는 당에다가 요거 예측을 하고 제가 2월 18일 날 우리 그 장애 집회 하자고 지난주에 제안했어요. 만약에 미리 예약을 해놨으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놨으면 얼마나 시간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요. 기가 막히네 주말에. 지난번에 제가 하자 그랬잖아요. 2월 18일 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영장 잘 쳤어요. 요거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승리의 기억을 쌓아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 영장이면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예. 아무것도 없었다. 영장 잘못 치고 니들 영창 가라. 예, 그러니까요. 예. 저는 나중에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검찰 해체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그럼요. 이 건은 너무 큰 건을 아무것도 없는 내용으로 예. 정치 보복으로만 써먹어버린 검찰 수사권을 왜 필요한지 국민한테 의문을 던져주는 바로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싶어요. 검찰 수사권 진짜 완전히 다 뺏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오늘은요, 여러분 7시에는 정봉주 TV 가셔갖고 정봉주 의원과 아이들, 정봉주 아이들의 예. 비슷한 방송 보시고 새날에 있다가 4시 반부터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